네, 2010년 발생한 대형 사건 사고를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올해 잇따랐던 버스 사고입니다. 도로에서 떨어지고 정류장에서 폭발하는 등 이 각종 버스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마련이 됐는지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휴일 오후 공항으로 향하던 버스가 인천대교 요금소를 지난 지점에서 도로 아래로 떨어져 13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하이패스를 통과한 뒤 도로에 서 있던 고장 차량을 피하려다 핸들을 급하게 꺾은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버스가 뚫고 지나갔던 가드레일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원상복구되지 않았고 플라스틱 방호벽에만 의지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사고 현장 조사가 이뤄진 데다 복구를 책임져야 하는 운송업체도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사고 현장처럼 혈육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속 상처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부러진 뼈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붙었고 좀 아물었지만은 지금 동생 같은 경우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옆에 같이 타고 갔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이번엔 시내버스가 폭발했습니다. 버스 내부에 연료 용기가 터져 승객과 행인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로 발목을 크게 다쳐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28살 이모 씨. 2번의 대수술을 거쳐 발목 신경과 피부는 나아지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기약 없는 수술이 몇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달리던 시내버스 타이어에서 불이 나고 관광버스가 전복돼 4명이 숨지는 등 버스 사고는 1년 내내 계속됐습니다. 잇따르는 버스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엄청 불안하죠. 그 버스 사고 난 다음에 애들 앞에 딱 제가 서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기사님들이 빨리 가는 것만큼이나 안전한 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대형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당국의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이패스 통과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드레일 설치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또 버스 폭발을 막기 위해 낡은 CNG 버스의 연료 용기를 교체하고 연료 용기의 재검사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체로 매년 4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교육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런 식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체화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시민의 발 버스.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새해에는 더 이상 뒷북대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